안녕하세요. 몽셔널TV 운영하고 있고 그 네이버 파워블로거 이달의 블로거 블로그 닉네임은 몽이고요. 참돔낚시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정보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참돔낚시를 약 15년 가까이 했나? 아니다, 필드스텝은 한 15년 가까이 한 것 같고요. 참돔낚시는 분명히 10년은 넘게 한 것 같습니다. 약간 미쳐있을 때는 제 배를 끌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나간 적도 있고, 비너스 마린은 제가 최초 필드 스텝으로 아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다양한 낚시를 즐기고 있는 입장에서 낚시에 대한 정보들도 공유를 해보고 있었고, 그리고 잘 잡는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공유를 드리다가, 제가 이제 좀 요즘에 마음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렇게 대부분 테크닉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아무리 많이 공유를 해도 실제로 필드에 나가면 고기를 못 잡게 되는 이유가 이 멘탈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은, 테크닉을 혼자 공유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나 혼자 배를 탄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배에 나 혼자 있어야 되니까 대부분 이제 가장 치열하게 되는 게 뭐냐면, 맨 앞자리를 내가 어떻게 앉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맨 앞자리 낚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 경우에는 그건 아니고, 여럿이 과연 낚시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잘 잡을 수 있을까 하고 꼭 알아두셨으면 좋은 내용을 가지고 일단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시리즈를 만들어서, 영상 시리즈를 만들어 찾아올 건데, 그 첫 번째 관련되어 있는 내용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그 배인데, 이게 배예요. 약간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려요.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그림이 있죠. 이게 뭐냐면은 채비를 내렸을 때 1번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 배가 이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이쪽 방향으로. 그러면은 채비는 자연스럽게 1번에서 2번으로 3번으로 흐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바닥을 찍으면서 여기 나오죠. 모래도 찍고 진흙도 찍고 바위도 찍고 수초도 찍고 여러 가지 이제 장애물들을 찍으면서 흘러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들 중에 거리가 체크되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길이라고 판단하거든요. 수심 체크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 기준에서는 수심 체크릴이라기보다는 풀려나간 라인의 길이를 체크할 수 있는 그 릴이 있으면 어느 정도 라인이 풀려나갔는지 제 스스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흘러나갔구나 라고 판단하면서 낚시를 조금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 도대체 이제 그 대부분 낚시를 나가게 됐을 때 옆 사람한테 미안도 하고 나도 짜증나는 이유가 뭐냐면, 한번 흘리면 계속 흘리고 싶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나는 왜 도대체 다른 사람이랑 채비가 꼬이는가에 대한 그 문제인데, 자 보세요. 1번, 2번, 3번으로 채비가 흘러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요 하늘색 방향 흘러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뭔가 입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내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문제인데, 채비를 다시 내리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채비를 내리고 싶었을 때 타인하고 동일한 무게를 내리게 되면, 이 사람들이 3번까지 뻗어 있을 때 제 채비는 똑같이 가도 그 사람들보다 라인이 더 많이 풀리진 않기 때문에, 특정 거리까지 가게 되면 동일한 텐션을 가지고 흘러가기 때문에 동일한 무게의 경우에 꼬이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사실 그런 건 있거든요. 약간 그 베스나 이런 데서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동일한 채비를 사용한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가벼운 형태의 루어를 사용할 때 입질이 더 들어오긴 하는, 사실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베스 같은 경우에도 4파운드 라인 할 때는 잘 안 느껴지거나 안 물 때도 있는데, 3파운드 쓰면 물죠. 그리고 무는 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리고 입질에 대한 그런 그 강렬한 느낌 때문에 되도록이면 적당히 바닥을 찍을 수 있으면 가벼운 채비를 사용하라고 알려주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가벼운 채비를 썼다는 거는 물살에 동조돼 가지고 흘러내려가는 양이 많아지니까 요거 4번에 있던 요 라인이 그 다음 밑에를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꼬이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렇게 딱 꼬이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물살이 모여서 흘리는 데도 있고 벌어지는 데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선탑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던지면 배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채비가 이렇게 가운데로 모이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느 정도 군락을 이루면서 흘러가는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탑에 타시는 분들 중에 베스낚시도 좀 했고 바다낚시 많이 하신 분들은 캐스팅을 배 선두 방향 멀리 던져가지고 끌어와도 조금 있으면은 배 밑으로 오고, 아니면은 배 밑 앞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기 때문에
캐스팅에 대한 방향들도 잘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제가 밑에서부터 흘러가지고 가벼운, 그러니까 라인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걸 치고 올라가는 상황처럼 너무 가벼운 채비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엉키니까 되도록이면 동일한 무게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옆 사람하고 동일한 형태의 채비를 사용을 하면 나중에 내려서, 그러니까 나중에 바닥을 찍고 천천히 동조를 같이 시켜서 채비로 바닥에서 어필을 해도 엉키지 않게 되겠죠. 요거는 진짜 핵심입니다. 왜냐면은 상대편하고 꼬이면 아무리 성인군자여도 솔직히 기분이 매번 좋진 않아요. 저야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배를 탄 기간도 길었고 그 배에 타면 아는 형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의 사무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친절하게 빼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럴 걸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적당히 잘 옆에서 피해서 하기도 하고 옆에 분들 하는 거 보고 눈치껏 이쪽저쪽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어느 내용을 봐도 이런 꿀팁들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럿이 낚시할 거라는 기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본 낚시에 대한 테크닉을 어떻게든 실천하려면 혼자 외톨이로 해야 돼. 그 외톨이로 하려니까 항상 여러 명 타는 배들, 유명한 배들 있죠. 그러니까 뭐 군산에 있는 무슨 배, 서천에 있는 무슨 배, 뭐 남당항에 있는 무슨 배 이런 거 타면 그냥 내가 생각했던 그 계획은 출조지 포인트 첫 번째 가자마자 다 깨지기 때문에 선사에 대한 짜증이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무게를 사용을 하는 게 첫 번째 핵심이고, 두 번째는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는 게 좋은데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죠. 사실 참돔낚시 나가면은 선비가 꽤나 비싼 편이잖아요. 뭐 10만원, 뭐 비싼 데 12만원, 그리고 그 제가 요즘에 듣기로는 완도나 이런 데는 더 비싸다는 얘기도 있어요. 뭐 13, 14, 15만원 뭐 얘기도 있고, 그 동일한 구역이긴 한데 금액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싼 돈을 내고 갔는데 채비가 터질까봐 걱정스러워서 싼 거를 쓰느냐, 아니면은 그 먼 거리에 그 비싼 돈을 내고 갔는데 고기를 못 잡는 게 슬프냐 생각을 했을 땐 항상 좋은 채비를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부력이 작고 밀도감이 높은 형태를 사용을 하는 게 좋은데, 예전에 제가 그 저만 고기를 좀 많이 잡았던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잘났다고 말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위험 요소가 많은 거고, 분석을 해봤을 때 나는 왜 많이 잡았냐 생각을 해보면 그 다른 분들은 대부분 납을 사용을 했고 바닥을 질질 끄는 형태의 낚시를 할 때 저는 텅스텐을 썼었어요. 왜냐면 이제 주변에 선물 받은 것도 있었고 스텝을 하다 보니까 몇 개 지원받은 것도 있었고, 아니면 이제 업체에서 테스트 해봐라 해가지고 보낸 텅스텐들이 있었는데, 다른 분들은 납으로 이제 약간의 부력을 많이 느끼면서 힘들게 라인이 저만큼 흘러갈 때 저는 요만큼 흘러가는 거예요. 저분들은 이렇게 가는데 제 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입질 빈도가 제게 훨씬 당연히 높았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어필도 잘 되지, 얘네들이 볼 때는 파동에 대한 주기도 굉장히 이게 다이나믹하지, 거기다가 먹기도 좋지. 그러니까 제가 이쪽에 대한 조과가 좋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느 순간 이게 텅스텐으로 다 타협이 되겠구나 싶었는데 당연히 바뀌었죠. 그 자칼에서 만들었던 빙빙다마, 아니면은 제가 제일 선호하는 다이와 코가 그 TG 그 텅스텐 관련돼 있는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제품들을 사용을 하는 상황이 어느 정도 트렌드에 앞서 있었고, 그 트렌드가 이제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중국에서 넘어온 형태들이죠. 그 도장이 안 되어져 있지만 밀도는 굉장히 높은 텅스텐이 함유가 좀 높은 형태의 헤드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요즘에는 참돔 낚시 가가지고 타이라바 헤드에 텅스텐 그리고 그 스커트 바늘 세트에 나카이툰 안 쓰면 거의 바보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나카이툰 색깔별을 쫙 갖고 와가지고 자기가 선호하는 색깔 그리고 본인이 잡았던 타입의 상황에 맞춰서 타이의 종류 그리고 타이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배합들을 잘 맞추기도 하고, 여기에 타코 형태들 있죠. 그러니까 웜 형태를 끼우거나, 그러니까 그 씌우는 거죠. 웜 형태인데 문어 형태로 고무장갑 한 손가락 자른 것처럼 돼 있는 걸 끼우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이제 나카이튠 끝에다가 웜을 세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나카이튠 끝에다가 웜을 세팅하는 걸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고, 여기에는 약간 작은 사이즈의 웜들, 전갱이 웜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고요. 요게 웜을 끼우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어요. 뭐냐면 캐스팅을 하거나 끌어올 때 일정의 볼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늘 위로 올라타거나 하는 형태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고, 뒤로 쭉쭉 뻗어 있는 형태의 그런 길게 어필하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갱이 웜이나 아니면은, 근데 사실 잘 확인해 보시면 유명 조부사에서 만든 타이라바 훅 끝에 끼우는 웜하고 전갱이 웜이나 거의 비슷비슷해요.
정갱이 웜을 사용을 하는데 정갱이 웜 타입을 몇 가지 생각을 해봐요. 뭐냐면 어두운 컬러죠. 그러니까 이제 타입인데 명도를 가지고 구분을 하거나 아니면 광에 대한 특징, 컬러에 대한 구성을 갖고 판단을 하는데 실제로들 많이들 아세요. 오렌지에 검정 땡땡이 돼 있는 스커트류들이 굉장히 잘 무는 편이고 저 같은 경우에 웜에는 그래서 끝에다가 K모라가 들어있냐 들어있지 않냐 뭐 이런 몇 가지 패턴을 갖고 구분을 하는데 확실한 거는 여기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적어도 이 정도 셋업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입질에 대해서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어느 정도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멘탈이 굉장히 좀 그 쿠가스처럼 바삭바삭한 입장이라서 입질이 안 들어오거나 다른 사람 많이 잡을 때 내가 만약에 못 잡으면 내가 못 잡은 거에 대한 그 분석을 먼저 시작을 하는데 대부분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 보면 잡은 사람들 보면 거의 다 나카이 튠이에요. 나카이 튠이거나 나카이 튠 짭 아니면 짭의 짭 아니면 나카이 튠에 대한 특정 부분만 튠을 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쿠사스 바늘도 좋고 스커트도 좋고 굉장히 이게 먹기 좋은 크기니까 특히나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45g, 60g, 80g 텅스텐에다가 나카이 튠 이만큼 사셔가지고 특히나 이제 컬러별로 붉은색, 오렌지에 검정색이 이렇게 섞여있는 것들 준비하시고 끝에다 끼우는 웜은 길쭉한 스트레이트인데 끝에 이제 화살표 모양 아니면은 정갱이 모양 중에 몇 가지를 원중에 선택을 하시면 조금 더 편안한 형태의 낚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렇게 셋업이 되면 거의 안 엉키는데 여기서 이제 예전 얘기로 잠깐 돌아가면 이게 이제 TMI 같은 부분이긴 할 텐데 제가 이제 참돔 낚시를 좀 일찍 했던 편이라서 그 지인들을 많이 참돔에다 입문을 시켰는데 어느 날 본인이 엄청나게 대단한 거를 알아온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기 보면은 납이랑 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쇠 부분 FE 그 순페이 아저씨 이런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 여기서 순페이가 나오네 이러실 수 있을 텐데 아무튼 그 쇠를 사용해서 쇠장추나 아니면 구멍 쇠추를 쓰신다는 분이 있는데 이거 부피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동일한 60g이면 죽 밀리니까 채비 엉킴의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도 똑같이 얘기하신 그 친구들 제가 아는 애들도 있는데 그걸 또 심지어 도생하는 애들도 있어요. 기업 미음 공업에서 만든 그 납 이만한 봉지 사와가지고 이거 색칠하면 대박이겠다 하시는 분들 지인 중에도 있었는데 뭐 암튼 뭐 바닥에다 놓고 질질 끄는 형태로 볼 때 나쁘진 않을 수도 있지만 나쁘긴 나빠요. 왜냐면 이게 마감 처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쓸려가지고 터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들이 기본적으로 쓰는 마감이 어느 정도 되어져 있는 텅스텐 함유가 아주 떨어지진 않아서 적당히 볼륨감이 작아진 굉장히 좋은 텅스텐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 여기 보시면 철, 납, 텅스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저 부피가 대충 보시면은 실제 부피예요. 헤드의 부피니까 동일한 무게를 썼을 때 저렇게 물살이 쓸린다고 생각을 하면 일부러 날리는 형태의 패턴에서 고기가 무는 걸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바닥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끌고 헤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게 굉장히 짧게 움직이는 파동이 효율적이다라는 거는 요즘에 거의 트렌드가 맞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제 타이라바 낚시에 활용되는 웜의 볼륨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슬림해졌는데 그게 이제 결국엔 베스랑 비슷한 건데 피네스한 낚시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다 보니까 요런 헤드에 대한 크기, 날리지 않고 찍어가는 과정, 그 리트리브에서 작은 반응에도 반응할 수 있는 뭐 드래프리 테크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설명드리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텅스텐을 써라 그리고 나카이 튠을 써라. 저랑 나카이 튠 다이와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저는 나카이 튠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쿠사스 바늘 같은 경우에는 참돔의 바깥쪽 입 위에 있는 그 입술을 뚫고 들어가도 정말 잘 안 빠지고 굉장히 잘 꽂혀 있는 바늘이라는 걸 실제로 가서 확인해 보시면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뭐 나카이 튠 바늘이 사쿠사스 바늘이 부러졌다 뭐 등등의 얘기도 많지만 부러질 수도 있지만 기준은 나카이 튠입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쓰시면 되고 그거 딱 꽂아놓고 꽂혀 있을 때 그거를 바늘을 참도 위에서 한번 빼보세요. 그러면은 다른 바늘에 의해서 그 천공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특정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바늘 참도 위에서 빼는 것보다 나카이 튠이 주변에 어떻게 어설프게 걸쳐 있을 때 빼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참돔 입장에서는 탈출하기가 어려운 형태의 훅셋이 돼 있는 거니까 나카이 튠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타인하고 비슷하게 낚시를 했을 때 동일한 상황이고 바닥을 찍는 게 부담 가지 않으면
고기는 비슷하게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아마도 헤드까지 비슷하면은 내가 낚시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조과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라인이 두꺼웠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제 합사 같은 경우에도 참돔 많이 다니는 사람들은 두 가지 정도 패턴을 나눠서 준비하거든요. 그 1.5에 1호에서 1.2, 1.5로 높아지는 형태로 합사를 두툼하게 쓰고 바닥층에 대한 견제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는 쪽 낚시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반대로 이제 굉장히 많은 리트리브 그리고 거의 다 드레드 싹 다 열어놓은 형태의 좀 더 체계적인 드래프리 형태의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1호에서 2하, 0.85, 심지어 0.6호까지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마리수 빈도는 확실히 높기는 해요. 나머지 내용은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 찾아올 거고요.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은 참돔 낚시하러 갈 때 한 번 정도 보시고 가면 낚시할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시 마무리로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내용, 낚시하러 가는데 기분 안 나쁘고 싶고 타인에게도 피해도 안 가고 나도 물고기를 많이 잘 잡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땐 주변에서 쓰는 채비들과 비슷한 채비를 써라. 그게 텅스텐 60g이거나 80g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조항이 떨어지는 걸 원치 않으면 나카이트를 사용하는 게 좋은 기본이고, 여기에 추가되어 있는 아이템을 넉넉히 준비해가서 상황마다 계속 바꿔가면서 본인이 시도할 수 있는 모든 부지런을 다 떨어가지고 어떤 상황이든 대처할 수 있게 노력을 해봐라.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본인 입질이 없어서 채비를 뺐다 다시 내린다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남들보다 조금 더 무거운 채비로 바닥을 체계적으로 빨리 찍는 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채비를 자주 바꾸거나 자주 바꾸는 게 싫다면 하나는 조금 두껍고 무거운 세트, 하나는 조금 얇고 가벼운 세트 두 가지 정도를 준비해서 그 두 가지에 맞는 조합을 가지고 계속 필드를 꾸준히 탐색을 해나가라. 그러다 보면 둘 중에 한 가지 패턴에는 분명히 높은 빈도수의 입질이 들어올 거다가 맞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일단 첫 번째 참돔 관련돼 있는 내용들은 실제로 취미생활 중에 참돔 낚시, 타이라바 낚시 꾸준히 한 입장에서 알았던 내용들 설명을 드렸고요. 뭐 테크니컬한 부분, 그리고 이제 뭐 기술적으로 더 잡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제가 아무튼 떠오르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런 것보다는 보편적으로 낚시를 편하게 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재미있게 낚시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서 낚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앞으로 꾸준히 정보 공유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도 심지어 제가 그렸어요. 뭐 제가 원래 제일 좋아하지 않던 과목이 그 미술 과목이었는데 이 미술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제 영상이 좋았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댓글은 뭐 굳이 꼭 안 남기셔도 되는데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이 되면, 제가 출조를 의지하게 나가는 편이니까 필드에서 만나면 그래도 영상 잘 봤다 아니면 뭐 이런 상황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는 추후의 영상도 찍어보고, 아니면 이제 제가 항상 나갈 때는 음료수를 좀 넉넉히 사가는 편이에요. 같이 음료수 드시면서 즐거운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 영상도 제가 낚시터에서 느끼는 내용들, 그리고 안정적으로 고기를 못 잡게 되는 걸 제거하는 방법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잡는 거는 워낙 유명한 유튜버분들이나 이렇게 좀 뭔가 샤프하시고 그 탁월하신 분들 많아서 그쪽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실수를 줄이는 형태의 영상으로 꾸준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비너스 마린 필드 스텝, 카야코 필드 스텝이고 블랙야크 낚시 셰르파, 우리나라 지금 한 명밖에 없는데 잘 돼서 여러 명 같이 낚시하고 싶고, 그리고 한 15년 정도 필드에서 열심히 낚시했었던 정보를 그래도 나름 공유할 만한 파워 블로거이자 이달의 블로거, 그리고 유튜버인 몽셔널 TV 운영하는 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